자, 다음은 이제 학력 인구가 계속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이거 실업률 증가 등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보면 사회과학 네네. 쪽의 인문 정도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네. 네, 나중에 경쟁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급과잉이죠. 그리고 이공계 쪽이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만든 사업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프라임 사업이죠. 예, 프라임 사업이 2016부터 사업연계 교육 활성화 대학으로 해가지고 두 개로 대형하고 소형으로 나눠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좀 얘기를 우리가 좀 신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 산학을 연계하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실무적인 것까지 같이 교육을 좀 해서 네.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 결과물도 도출해내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중에는 어떤 거기서 실무자를 직접 채용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쉽게 뭐 인턴 사원서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에너지, 뭐 바이오, 그다음에 IT, 네. 소프트웨어, 네. 아니면 뭐 그런 에너지라던가 공학 계열 쪽.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궁극으로 쭉 가다 보면 결국엔 AI로 만나는 것 같아요. 아,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그쪽으로만 좀 포커스가 돼 있긴 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대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랑 실제 그 지역 기업하고 네. 연계되는 네, 그렇게 연계하더라도 네. 그 지역에 그 산업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미의 삼성처럼 뭐 이런 식이 네네. 돼 있는 데서만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게 프라임 사업이 네. 참 얘기가 많았어요. 엄청 선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네, 불거졌고, 근데 이것도 좀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게 3년 동안 총 지원되는 금액이 6천억 원 정도 된다. 제대로 만약에 받았을 때. 네네. 왜냐면 이제 대형으로 받는 데가 있고 소형으로 받는 데가 있는데 대형 유형이 150억 원치 3년 동안 받으면 450억 원이거든요. 네네. 요 대학이 지금 수도권의 3개 대학이고 비수도권의 6개 대학이니까 총 9개 대학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소형 유형이라고 그러죠. 50억 원씩 3년 동안이면 150억인가요? 요거 지원받는 대학이 이제 사립대 10개, 그다음에 국립대가 2개 이렇게 해서 네. 이거 지원을 받는 건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사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앞서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린 2024년까지 4년제 대학의 사회과학계열을 졸업한 애들이 지금 보면 21만 정도가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공학 인력은 21만 5천 명 정도가 또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이공계 육성 사업 쪽으로 가는 건데 네. 이게 사업 선정 과정에서 좀 의혹들이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이런 사업들은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계획이 수립되거나 즉흥적으로 계획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정 기간 연구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사례 연구까지 다 하고 나서 또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는 거니까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대학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최근에 있었던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특히 이 프라임 사업 같은 경우도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입시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재정을 지원받은 학교들이 어떤 학과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교수 인력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원을 특히 인문 계열이나 아니면 예술 계열의 학생들의 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또는 학과를 통폐합하고 이공계 학과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네. 무수히 만들어낸 건 좋은데 이 대학에서 정말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마치 대학이 이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직업 역량을 키우는 데 돈을 쓴 게 아니고 대학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 사업 막말로 얘기해서 장사를 잘하는 데 돈을 썼다. 이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선택을 할 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삐걱거리는 게 선정 과정에서도 네. 의혹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대학들도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들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네. 과연 정부 지원, 재정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있는 거냐. 만만치 않은 돈을 쓰는 건데 네네.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뭐 선정 과정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생각하진 않죠. 그냥 일단은 여기에 포커스는 장학금이 나오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네. 우선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선정된 대학이 21개 대학입니까? 그쵸, 전국적으로 네네. 보면.
근데 서울권 대학이 제가 지도를 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아까 쉬어봤잖아요. 성신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제 서울 수도권이니까 한양 내리카까지 잡을게요.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니까 5개 대학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가 전부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 이제 지방에 국립대가 이제 2개가 들어가겠죠. 뭐 네. 경북대가 대표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군산대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사실적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만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비전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차원에서 이과의 비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일단 차치하고 지방대학 여기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어떨까요라고 했을 때 어때요? 선택을 할 거냐? 어. 네. 제가 이렇게 대학이냐? 얘기해 준다고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제가 학부모면요? 안 가죠. 너무 단답으로 얘기하지 말고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선택을 안 할까? 뭐 정말- 이것을 얘기해봐야지. 네. 만약에 제가 군산대를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정말 군산대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갔으면 네. 그 지역에서건 거기서도 지속적인 어떤 보통 학생들이 입학하면은 4년이 아니잖아요. 남학생 네네. 같은 경우는 대학원까지 가면 10년이라고요. 군대까지 가고 네, 그러면. 네, 네. 그럼 10년 후에 자기가 졸업했을 때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라던가 아니면 어떤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군산대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채용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어 줘야 된다라는 건 아무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아무 보장은 아니지만 뭐 하겠다라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정도 네네. 예, 연계가 안 돼 있다라는. 참고로 군산대학교는 해양운송, 네네. 예, 뭐 융합기술 창업이나 공간 디자인 쪽에 그 학과들을 네네. 육성하겠다라는 건데 군산대니까 해양은 운송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나쁘지 거기가 좀 만이라 만이야. 아 전문적으로 나왔어요. 만. 네. 서해안.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 윤실 선생님도 이제 인문계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맞죠? 네. 이 프라임 사업이 이공계 육성 사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인문계 학부모님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네. 학생들이 이제 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문자연 계열을 그냥 획일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거든요. 곧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인문자연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보는 관점이니까 여전히 이제 인문을 학생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의 진로 희망의 관점에서 봐서는 인문 계열을 해야 되는데 인문 계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계속 곧 망할 거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뭐 지난번에 인구로도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막 이쪽에 새 집 짓는데 막 계속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아니면 자질을 일찍 발견한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문대학 산학과들이 막 공과대학으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뭐 일례로 경희대 같은 경우가 국문학과랑 네. 전기전파인가요? 그 전자전파. 요거 합쳐가지고 웹툰 창작학과 뭐 가겠다 해서 막 또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이세요? 아니, 이게, 아니, 진짜, 뭐, 종말이세요가 아니라, 뭐, 경희대가 저한테 직접 연락 온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뭐, 기사 검색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인문계하고 특히 예술계를 지나치게 홀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마케팅도 뭐 궁극에 가면은 감성 마케팅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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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뭐 그냥 보기에 비주얼하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게 감성 마케팅이라는데 그 감성 마케팅의 베이스에는 인문학이 들어가는 거고 철학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한 게 어떤 재정 지원 산업 이 엄청난 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어떤 기획 단계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